어, 보니까 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과 한 달 가까이 계속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뭔가 좀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헬스 토픽을 진행해 오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또 한 가지 했던 그 토픽을 가지고서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또박또박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거,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루에 한 가지씩 뭔가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주신 피드백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 그다음 무엇이 장내 미생물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요,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역시 다시 보니까 또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발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현기성 균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사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배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균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또 분리해서 배양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균들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밝혀지는 균들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균들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검출해서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서 이런 어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내 미생물들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 몸의 면역력과 그다음에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과도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장벽에 있는 그 상피세포들, 이 장벽의 상피세포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벽에서 바로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은 세균,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지방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과 대장균이라고 하는 우리 장에 많은 어떤 균들이 장벽을 유지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또 장벽 이 상피에 있는 혈관을 혈관 발달에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장관의 어떤 표면을 성숙시키고 기능적으로도 네, 성숙시키는 이런 어떤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장내 환경,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무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그 논문들 찾아보면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어떤 신경 전달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표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또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또 호르몬 체계가 있잖아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어떤 그 큰 축을 이제 조절하고 정상화시켜서 우리 행동 교정,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거나 그럼 스트레스에 내가 쉽게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주는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지질대사와 짧은 사슬 지방산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뭐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이 필수 지방산이
어떤 그 우리 몸의 대사나 아니면 비만과 같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놀레산의 어떤 공액,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합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튼 공액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공액이라고 가져왔는데 사실 좀 와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떤 리놀레산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생체 이물, 뭐 우리 생체 이물이라 하면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뭔가 이랬던 그 유기 화합물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뭐 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배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사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옥슬로바터 포미진스라고 하는 이 장내 미생물은요, 이 대장 안에서 이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 수산염,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은 그 결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로 결석. 그래서 이 수산염을 분해하고 그다음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어떤 양, 즉 수산염의 배설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과 관련이 있다라고 최근에 논문이 나온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그런 어떤 결석과도 이런 수산기의 어떤 수산염의 어떤 그 대사와도 관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장내 미생물은요, 우리 몸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이 뭐 면역력, 저항력, 위장관 표면과 위장관의 기능, 그다음 영양, 그다음에 어떤 생체 이물에 대한 대사, 약물 분해, 그다음 우리의 행동, 뭐 어떤 신경적인 어떤 기능과 관련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우리 몸에 어떤 정상적인 생리적인 어떤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역할들,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세포들은 이런 미생물과 상당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따박따박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건작권 식단에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뭐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이 아닌 당류, 당분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지, 식이섬유는 사실 뭐 열량도 크게 없고 그냥 배설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디톡스미를 비롯한 우리 어떤 식단에 있어서 약 40%에서 50% 정도, 절반 가량을 건강한 어떤 친환경 채소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도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단이 항상 녹황색 채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